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금액, 즉 이제 비율이죠.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후순위로. 선순위로 따지자면 뭐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항상 이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일단 1금융권, 은행부터 방문해서 먼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아파트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일단 선순위는 은행 가서 가계자금으로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한 금액, 이제 후순위로 알아볼 때의 내용이고요.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담보대출은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 그리고 이마저도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P2P하고 대부업체, 이 업체들의 상품을 현재 취급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내용은 이 업체들의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장 크게 아파트 담보대출 비율은 LTV를 많이 따지죠. LTV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의 값어치를 얼마나 두고 그 값어치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거의 모든 금융사는 이 LTV를 KB 시세를 보고 대부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파트가 KB 시세에 나왔다 그러면 KB 시세에 나와 있는 금액을 100으로 생각을 하시고, 뭐 LTV 90%다 그러면 이 100에서 90%,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9억까지 이용할 수 있고, 뭐 그런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LTV를 아시면은 자, 이제 계산하기는 쉬워지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캐피탈하고, 그리고 이 저축은행은 보통 우리 그 광고를 보면 LTV 95%, 뭐 최대 99% 이렇게 나온다는데, 사실 99%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아주 뭐 작년 이맘때까지 있었나 했는데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고, 저 역시도 불과 뭐 저저번 달까지만 해도 90%까지 95%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이마저도 이제 힘들어요. 실질적으로는 90%는 이제 아파트가 위치한 소재지, 그리고 채무자의 자격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간혹 나올 수 있고 간혹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쉽게 접하기는 힘들어요. 요즘은 거의 90% 정도로 선을 보면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최대 90%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은 맞아 들어갈 거예요. 다만 이 LTV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우리 정부에서 대출 규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규제 지역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런 데는 대출이 더 적게 나가고, 비규제 지역, 뭐 지방에 진짜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지역들은 좀 많이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담보대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담보대출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이 담보대출은 사업자금입니다. 사업자금. 자, 사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업자예요. 사업자분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그 상품의 내용은 사업자금이 아니라 가계자금이죠. 가계자금. 사업자금은 아직까지 규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자금의 경우에는 이게 규제지역이 조정지역이냐 뭐 투기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LTV가 달라지는데 사업자금은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금융사에서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을 했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아니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을 많이 못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압류를 넣고 결국엔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경매가 갔을 때 이 낙찰률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이냐? 사실 서울, 경기 이런 지역은 낙찰률이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기 지방, 저 멀리 있는 지방, 그 지방은 낙찰률이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금융사에서 빌려준 돈보다 낙찰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서울, 경기나 이런 곳보다는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 수도권 이런 데는 더 많이 해주고, 광역시는 좀 더 해주고, 일반 시 단위는 더 밑으로 더 조금 해주고, 점점 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지역마다 그리고 금융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상담사 통해서 일단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고 나의 자격 조건이었다고, 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LTV가 달라지니까 이건 상담사 통해서 가는 금액을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뭐 오늘도 담보대출에 대해서 몇 분 문의를 주셨는데, 그냥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신 분들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 아파트로 현재 담보대출이 선순위로 은행이 얼마 있고 내가 후순위로 얼마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게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최소한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금액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계획을 짜서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은 금리가 적용되면 몇 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상담이 저도 수월하죠. 왜냐하면 크게 제가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미리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오늘만 따진다면 이미 1금융권에서 선순위로 이용하고 있고 후순위로 대부업체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에는 이 대부업체를 이자가 높으니까 이걸 대안하면서 본인도 추가로 더 자금을 구하려고 했는데, 여쭤보니까 지역도 지방에 있는 지역에다가 선순위하고 후순위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 시세가 또 떨어졌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선순위로 이용하는 금액하고 후순위로 이용하는 금액이 거의 아파트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게 가까이 돼버리더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후순위만 대안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 지방인 아파트다 보니까 낙찰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많은 대출을 안 해줘요, 금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쩌나 저쩌나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우리 집 예전에는, 우리 아파트가 예전에 이렇게 높았는데 요즘 들어서 가격이 좀 하락해버렸다고. 못 봤으면 뭐예요? 그 당시 가격으로 안 봐주는데 현재 가격이 중요한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계산 방법, LTV 95% 아니 90%까지 이용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10억짜리야 10억. 그런데 이게 선순위로 은행에서 5억 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90%까지 이용하니까 9억이잖아요.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 90%면 9억 원이니까 그럼 나 4억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또 잘못된 계산이에요. 왜? 선순위 은행에서 1금융권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설정 금액이에요. 설정 금액에서 나머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받으면 120% 설정을 하잖아요, 원금액. 그럼 5억에 120%면 6억이잖아요. 6억에서 9억을 빼야 돼요.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게 4억이 아니라 3억 원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이런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이제 P2P하고 이제 대부업체 한번 볼까요? P2P하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이 LTV가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이쪽 업계에서는 거의 이 지역 그리고 낙찰률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략 85% 정도 잡으면 좀 비슷한 수준이 될 거예요. 85%. 뭐야? 야, 금융사에서도 90%까지 해준다면서. 아니, P2P나 대부업체 이런 데서 왜 더 적게 해준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LTV로 따지자면 분명히 더 적어요. 그리고 원래 대부업체가 또 금융사보다 더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틀린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이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원금이 아니라 설정 금액에서 뺀다 했잖아요. 설정 금액 빼기 그 다음 가능 금액 LTV죠. LTV. 그러니까 85%라면 설정 금액 빼기 그리고 85%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능 금액이 나오죠. 아까 같이 10억짜리다. 10억이면 10억에서 선순위가 5억이면 5억에서 설정이 6억이니까 85, 8억 5천이잖아요. 8억 5천이면 여기서 8억 5천을 빼면 가능이 얼마예요? 2억 5천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이 P2나 대부업체는 이게 좀 틀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정 금액이 아니라 원금에서 뺍니다. 85%.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선순위로 5억을 받았어. 그러면 설정은 6억이 아니라 이 5억에서 빼버려. 그럼 8억 5천. 8억 5천까지 가능하니까 그럼 얼마까지 내가 3억 5천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순위로 5억을 받았는데 내가 매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잘 갚았어. 그래가지고 현재 4억이 남아있어. 하지만 설정은 처음 대출 받았을 때 금액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설정은 6억이 됐지만 원금이 4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억에서 8억 5천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4억 5천까지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P2P나 대부업체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대출 많이 받으세요,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꼭 계산을 할 때 이런 걸 미리 알고 비율을 알고 나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거 계산을 해두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제가 지금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출 많이 받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2P나 대부업체에서 보는 또 담보대출 비율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모든 P2P나 대부업체가 다 이렇게 원금에서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간혹가다 어떤 대부업체는 뭡니까? 설정 금액에서도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사업자금. 사업자금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 직장인, 프리랜서, 뭐 무직자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신규 사업자를 발급받고 신규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나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일부 P2P나 일부 대부업체는 이 사업자 없이도 가능한 곳도 있어요. 뭐 무조건 또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내용은 신규 사업자를 내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사업자 내는 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 P2P하고 일부 대부업체에서 사업자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데, 다만 P2P의 경우는 좀 덜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리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어찌됐든 본인의 조건이 어떠하느냐, 내가 현재 직업이 어떠하고 나의 신용이 어떠하고, 그리고 현재 내 아파트로 해서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 지역이 LTV가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대출 금액이 몇 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들, 그리고 내가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계획들을 잡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오늘은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금액, 즉 비율이 어떤 금융사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진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